하... 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음질이 최근에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녹화를 다 해놓고 혹시나 음질 테스트를 하고 또 잡음이 들리길래 여러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 끊어졌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건 있고 또 방송은 해야 되고 이게 제 방송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되잖아요. 임시로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웃기네요. 되게 슬픈 현실이고요. 또 제가 기계치라서 이게 또 거의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덕분에 좀 웃길 것 같고요. 이렇게 된 김에 제 책상을 잠시 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에 딱 씌워서 잡음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노트북 있고 그다음에 커피와 칸초 간식 먹으면서 준비했고 이제 책 이렇게 있습니다. 별거 없죠. 아무튼 정말 슬픈 현실이고요. 불을 이제 끄고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설프지만 저도 한 손으로 또 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조금 먼 게 나은 것 같긴 한데 또 제가 한 손으로 왼손으로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 화면을 보면서 마우스를 해야 돼서 아무튼 좀 극한 상황이지만 오늘 또 이벤트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제 실루엣도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운명의 이틀 해서 할 수 있을까 이걸?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좀 보일 것 같고요. 최대한 덜 움직여야 되는데 하여튼 자, 운명의 이틀 해서 제가 방송을 한 3일 쉬었어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힐링하고 왔는데 마이크가 또 이제 아픈 상태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 두 개 FOMC와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1월 이후에 G2 무역 협상 관련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11월 이후에 두 번 중국은 미국에게 기존 관세를 모두 철회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트럼프는 그 특유의 협상력으로 계속해서 밀당을 하면서 내년 대선 이후로 무역 합의를 연기하자라면서 또 강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 이제 중국은 농산물과 항공기 수입, 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금융 시장 개방, 위안화 절상 등의 내용을 지키기로 했었고 미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운명의 15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해드릴 때 이제 금요일 날 매수, 월요일, 화요일까지 포지션을 정리하자.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FOMC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개미 마인드처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옳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내용이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뒤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빅2 이벤트 중에 먼저 나왔던 미국 기준금리 결과는 동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행 1.5에서 1.75%의 기준금리 범위를 유지하겠다라고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이때 나왔던 것들이 2020년도 예상금리 그리고 2022년도까지 예상금리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2021년, 2022년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 물론 단서는 있어요. 이렇게 금리 올릴 수 있는 그런 단서는 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경기적인 국면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생동감 있으신가요? 저도 요 해놓은 거 보고 그냥 그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크립트도 없어요. 자, 연준 의원 10명이 의결권 있는 10명이 금리 모두 동결하는 그런 표를 던졌고요. 그 결과로서 첫날에 미국 증시 0.2%, 이튿날 0.7%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둘째 날에 상승의 큰 이유는 이제 1단계 합의, 무역 협상에 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자료는 제가 좀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퀄리티 있게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것도 비싼데 참 2018년 3월에 미중 무역 협상이 본격적으로 발발했고 6월부터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의 영향이 가장 컸고 수출이 일단 중국으로의 수출이 위축되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수출 눈치 보기 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이 중간에 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잠시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15일 이전에 발표가 났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선을 위한 한발 후퇴, 미국 내 입지가 좀 불확실한 면이 있었고 연말 전에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미 하원의 탄핵 소추안이 공개가 되면서 트럼프로서는 지금 내부의 적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외부까지도 압박받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중국도 경제 성장률의 6%,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6%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화면에는 조금 색깔이 1단계 합의의 내용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죠. 그렇지만 내용은 실질적인 보복은 없었지만 영구평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일시적이었다라는 부분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라고 사전 보도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21개월 동안 끌어온 무역 협상에 관해서 다시 재휴전, 지난 상황에서 90일 동안 휴전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재휴전입니다. 그래서 관세의 추가 인상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존 관세는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유지 또는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중국은 아까 앞서 보셨던 미국의 농산물 구매를 추가적으로 강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어떤 결론이 난 게 아니라 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서명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났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좋지만 사실 좀 저 입장에서는 뒤에 다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지수를 보면 지금 조금 이제 딜레마가 시작되네요. 조그만 마우스는 거의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손가락으로 2018년 3월 미중 무역 협상이 처음 발발되고 6월달 폭락하는 시점 그리고 본격적으로 격화되는 시점 그리고 뭐 휴전하면서 반등했다가 어 여기 이제 3일 동안 급등하는 코스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웃기네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경기 소비재였죠. 아이고, 이 경기 소비재 유일하게 그 전주에 올랐었던 외국인이 주간 순매수에 유입이 처음 들어왔었던 이 부분을 체크해놓고 가자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는 무조건 비반도체보다 상승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재 순매수 유입된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렸죠. LG전자 그리고 웅진코웨이, 휠라코리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제 롯데쇼핑이고 CJENM도 그렇고요. 영업무역은 FNF는 뭐 약간 보합세, 한샘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롯데쇼핑은 지금 가장 힘줘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바닥 그리고 바닥 해서 바닥권에 있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그리고 저희한테 포착당했던 롯데쇼핑이 오늘 3.4%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121선에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한샘도 비슷한 차트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한샘은 지금 부동산 4억을 매각하면서 세일즈 앤 리스백
이 400억 주고 산 부동산 건물을 800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가격에 다시 재임차하면서 현금 보유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래서 한샘은 이 정보는 사실 되게 중요한 정보다. 현금이 유입되면서 뭐 이자를 갚을 수도 있고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기업에 있어서 현금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강원랜드는 더 크게 올랐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제 밑에서 뚫고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죠. 강하게 일목 하단을 뚫고 올라오면서 오늘도 2%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완전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도권 증시 네트 보시면 빅2 이벤트가 동시에 해결이 됐다라는 부분. 시장 분위기 파악했고 장 하락의 반전 타이밍 잘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 번 끊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게 또 지금이야 결과를 놓고 봐서 그렇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자체가 많은 것이 좋은 이슈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 이벤트들이 소멸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역시나 이제 특유의 협상 카드가 있었죠. 계속해서 밀당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특유의 협상 카드가 있었고 시장 분위기 파악 잘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인 업종 상승세는 두드러졌지만 특히나 반도체 업종이 주요하면서 2100을 등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등락입니다. 등락. 앞으로 대세 상승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오락가락 무산될 수도 있다 했는데 트럼프에 달려 있었던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15일 추가 관세 유예되면서 경기 민감주, 반도체, 그리고 철강 화학주 이거는 제가 주말 동안에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중국 지수가 반등하면서 철강 쪽, 기계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좋지 못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은 약세를 보였었는데 대표적인 철강 화학주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재는 일단 한 타임 잘 팔고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 업종으로 일단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임시 휴전이었고 트럼프가 서명했다라는 내용이 먼저 보도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드뱅크가 2020년 이후에 중국에 대한 대출을 확정했는데 2025년까지 트럼프는 대출을 중단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2019년의 12월은 어쨌든 크게 손실 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의 몰빵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비중을 수익 실현한 종목들은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요. 총 비중을 30% 이내로만 하면서 연말 마무리 잘 하는 것으로 일단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팔 아프네요.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CME 오늘 야간 선물 지금 시작하면서 7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5포인트 넘게 올랐고 지금도 좋은 흐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좋은 흐름이지만 정말 이 과도한 맹신은 또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칼자루를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그리고 어, 제가 보는 이 기준금리 동결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지만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다. 고용, 그다음 경기, 기업들, 그다음 개인 소비, 저축, 그다음에 뭐 주택 보급, 실업률 전반적으로 나쁜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의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을 제외하고서는 미국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 보세요. 중국이 지금 조금 가까이 괜찮네요. 이렇게 보니까. 반등한 게 확연히 눈에 띄시죠? 그러면서 일단 중국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찾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확인하고 가도 크게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계나 화학 쪽으로 일단 큰 그림을 잡고 가는 쪽으로 했고,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환율을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늘 불안했고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환율이 여기서 급락하면서 1170원까지 하락한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상승으로 보되
환율이 급등하거나 혹시 장중에 제일 먼저 움직일 거예요. 지금 외국인 매수세 때문에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락했지만 환율이 장중에 급등하거나 이유 없이 또 코스피는 빠지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하시면 환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이탈 신호일 테고 그때서는 조금 더 빠르게 행동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5천억이 들어왔어요. 시장을 분명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금 이틀 연속으로 1조 정도 들어왔지만 어, 시장 여기 지금 20일 잘렸습니다. 11월 내내 팔았던 게 4조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을 전반적으로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만 들어왔어요. 오늘 날짜거든요. 잘 안 보이네요. 포커스, 포커스. 하얀 바탕이 잘 안 보이는데 어찌됐던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매수 들어왔던 그 금액 중에 대부분이 정말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에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대세 상승이라고 봤다면 모든 업종이 골고루 다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규모 자체가 언밸런스하죠. 그래서 소비재 그리고 철강, 기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거, 철강, 기계 좀 저는 집중해서 주말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왔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삼전과 하이닉스에 대표적으로 다 들어왔고, 자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DB 하이텍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12월 9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몸이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정말 수급도 외국인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장세였죠. 12월 9일까지는. 그래서 삼전이나 LG 디스플레이 뭐 조금씩만 이렇게 알짝거리다가 우리가 종목을 쭉 보면서 이때 12월 9일 날 한번 보시면은 DB하이텍이 눈에 띈다.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나 MC넥스 그리고 한솔 이런 LG 노텍이나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있는데 DB하이텍이 있었다. 그래서 와 DB하이텍 보니까 12월 9일 계속해서 상승 추세다. 그래서 오늘까지 봤더니 어저께가 그때 12월 9일이 27,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들어왔을 때 신규로 낯선 놈이 편입됐을 때 12월 9일 날 27,000원, 오늘은 22,3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사실 오늘 단타로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수급이 새로 들어온 친구들 제가 매일매일 수급은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그런 친구들 확인해보고 오늘은 삼전, 하이닉스, 전기, 포스코 들어와 있죠. 여기 보세요. 눈에 확 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B 하이텍 있고요. 그래서 산업개발, 물산 전반적으로 건설주 들어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물산, 현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외 비중이 높은 현대 지금 건설 빼고는 일단 건설주 중에서 모든 업종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해외 비중 높은 거 그리고 일단 건설주라는 거 눈에 확 띄죠. 새롭게 들어온 종목이다, 업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그렇게 보시고 기간도 마찬가지로 삼전 하이닉스 담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도 보시면 대부분 반도체예요. 원익 IPS도 우리 추천 그 LED, OLED 관련돼서 추천드리고 뭐 카메라주 반도체 집중할 때 원익 IPS 그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SK 이노베이션 자꾸 들어오고 있고 한전 같은 경우에 종목 조금 몇 개 짚어보면 한전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거 3.3% 전기요금 인상하면서 연료 단가 하락세 그리고 실적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 금리 동결 환율 하락 그다음에 유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전기 판매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시장에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때부터는 28,000원 목표했던 우리 가격이 있었죠. 28,000원에서 다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라. 자 오늘 차트입니다. 보시면 27,600원까지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전이 이때 봤을 때만 해도 12월 9일입니다. 제가 방송 쉴 때 막 올라갈 때 이제 이때는 한전이
사실 눈에 띄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종목별, 개별 장세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업종입니다. 반도체 업종 가져가고요. 건설 업종 가져가고 기계화학 업종이 이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졌는데 지금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봐서는 한전은 약간 생뚱맞은 분위기가 있죠. 사실 개별 종목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개별적인 이슈나 리스크는 일단 시장의 이슈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이나 분위기 파악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200선까지 빠졌으니까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타기 하실 분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5일선 이 다음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팔 아파 죽겠네요. 그다음 시넥스. 자, 이것도 12월 9일 날 추천드렸던 거네요. 12월 9일. 뭐, 그 전에 추천드렸었는데, 일단 사지 말라. 이제 올 때 다 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오면서, 음, 얼마였나요? 32,800원에서 35,700원까지 또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할 때 다 이익 실현하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두 눈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대세 상승으로 다시 한번 이 IT 반도체 업종이 상승하면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던 엠시넥스가 실적 오늘은 체크 안 했는데 실적 부분 엄청나게 증가한 내용들 뒤에 PPT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 거. 다행히 끝났네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좀 쉬려고 했는데. 자, 오늘 약간 이벤트성 이 방송을 마무리를 할 텐데 이제 마이크를 다시 주문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다시 사야 되고 배송 오고 세팅하려면은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주말에 할 게 많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빨리 최대한 빠르게 구입해서 장비 세팅한 다음에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시장이 그래도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서 이렇게 좋은 주말 그리고 좋은 다음 주 좋은 12월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즐겁게 방송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늘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휴.